안녕하세요. 초원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윤세진입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법적으로도 엄격한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며 법적 처벌은 벌금형에서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고 그 외에도 면허 정지 혹은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 측정을 해서 0.03%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오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0.08% 이상, 0.2% 미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고 0.2% 이상은 5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피해자가 있을 경우 처벌도 강화됩니다. 단순 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나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형사재판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경찰에서 조사 후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후 기소된 사건은 형사재판을 걸쳐 형벌이 결정됩니다. 기소 전 절차입니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진행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측정 거부 시에도 음주운전에 준하는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에 따라 경찰 조사를 받고 사건에 대한 송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음주운전만으로도 송치될 수 있습니다. 기소 후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음주 측정 후 검사가 기소 결정을 내리면 사건은 법원으로 이관되어 형사재판이 시작됩니다.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죄책과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유죄 여부 및 형량을 판결합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심각한 인명피해를 초래했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고 가벼운 사고일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실형 가능성을 결정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혈중 알코올 농도입니다. 0.03% 이상, 0.08% 미만.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적지만 반복적인 음주운전이나 사고가 연관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0.08% 이상, 0.2% 미만. 면허 취소 처분과 별개로 양형 요소에 따라 벌금형에서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0.2% 이상. 이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음주 상태로 간주되며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고 발생 여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피해 정도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거나 인명피해 없이 단순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량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 상태가 심각했거나 사고를 일으킨 경위 및 도주 여부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망자나 중상해자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 법원은 음주운전에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위험한 행동으로 간주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3번 재범 여부 및 피고인의 태도, 동종 전과죠.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거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험이 있다면 재범으로 간주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성의 정도와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량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합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4번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이 불가피했던 경우, 예를 들어 음주 후 사고 발생 상황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차량을 갓길로 이동하는 행위,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 급히 이동했다거나 사고 당시 상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실을 줄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자체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의 양형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원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실형 여부를 결정합니다. 양형 기준은 음주운전의 경중, 사고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태도,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량을 정합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가 경미했거나 초범인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음주운전이나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불복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심판 절차입니다. 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하는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방법은 행정심판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해 독립된 심판기관이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판 청구 기간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됩니다. 심판 청구서에는 사건의 경위, 불복 사유, 법적 근거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관련 증거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서면심리나 구술심리를 통해 심판을 진행하며 심판 결과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소송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을 거쳤거나 행정심판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의 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 소송을 제기하려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받은 후에는 행정심판 결과에 대한 불복이 가능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지방법원 행정부에 제기합니다. 이때 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와 관련 법적 근거를 명시해야 됩니다. 행정소송에서는 면허 취소가 합법적인 근거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법령에 맞게 적정하게 처분되었는지를 심리합니다. 법원은 소송 결과로 면허 취소 처분의 취소, 변경 또는 유지를 결정합니다. 법원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실행 정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불복의 주요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도한 처분, 면허 취소가 기준을 초과하거나 상당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예를 들어 음주 측정 시 결과가 정확하지 않거나 과실로 인한 처분이었을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적법 절차 미준수, 면허 취소 처분이 법정 절차를 따르지 않았거나 사전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 적법성 결여,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법적 근거가 부적합하거나 법령 해석에 오류가 있을 경우를 말합니다. 불복 절차의 진행 시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 측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사고의 경위가 면허 취소 처분에 합당한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현장 사진, 사고 경위 보고서, 목격자 진술, 의료 기록 등이 주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를 피하려면 법적 근거와 논리적 주장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 측정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를 주장하여 법적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을 생업으로 하고 있다는 점, 과도한 처분이라는 점을 주장해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로 사소하게 여겨져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당황하여 필요 이상의 불리한 진술을 하기보다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에서 정해진 처벌을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면허 취소에 대해 불복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음주운전 사건, 교통사고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형사사건을 대응하고 심판청구서 작성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제시하고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중대범죄이지만 혹시라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24시간 상담 가능하니 채널 기재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